안녕하세요.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는 남자 데려다가 사람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당신 아들 날개를 제가 꺾었다고 우기는 어머님 때문에, 아니 자기 그릇도 모르고 남의 것 탐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거지 같은 두 모자 때문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억울한 30대 여성이에요. 저와 남편은 6년 전 일터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방에서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 중이시거든요. 지방이고 규모가 작기는 해도 20년 넘게 해오신 곳이라 고정 고객도 많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물려받을 곳입니다. 저에게 위로 언니가 있기는 한데 언니는 진작에 유리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아버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전공도 경영학을 택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처음 알게 되던 당시 저는 재고관리와 창고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사귀면서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던 건 남편이 저보다 3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의 전공은 법대였는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하도 어머님 아버님이 집안의 법조인 하나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요를 하셔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진학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자기 적성에 지지리도 안 맞는 걸 알게 되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나요. 아무튼 한 3개월 가까이 매일같이 보다 보니 남편하고 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 나이 26, 남편 나이 29이었지요. 친정 부모님께선 제가 남편과 교제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성실하고 착실한 건 인정해 주셨지만 미래의 사윗감으론 성에 안 찬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나 남편이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책임지지 못할 일은 저지르지 마라. 그 정도였달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남편은 어느새 저희 아버지 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저희 둘의 관계도 제법 진지해졌어요.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다 하시던 친정 부모님께서도 언젠가부터 남편을 당신들 사윗감으로 생각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교제 3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 저를 안 좋아하신다는 거였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싫어하신다니 처음엔 납득이 되질 않대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원래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한테 기대가 크셨답니다. 남편이 로스쿨을 가서 판검사가 되든 하다못해 7급 공무원이라도 하든 뭐 제대로 한자리 하길 바라셨다나요. 그래서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힘들다고 얼마 못 가 때려칠 거라 생각하셨기에 별 말씀 안 했던 거랍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예상과 달리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아예 뿌리를 내려버렸다고, 그리고 그 이유가 여자친구인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대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만나보기도 전에 저를 반대하시고 저를 남편 발목 잡아 주저앉힌 나쁜 엑스로 생각하고 계시다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솔직히 어이도 없고 정신이 멍했어요. 그제서야 왜 매번 제가 먼저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는지, 어머님 아버님께 선물을 보내려고 해도 극구 말렸는지 납득이 갔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시면 생각을 달리하실 거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래도 제가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탄탄한 제 직장도 있고 어디 가서 예의 없다 소리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마음을 잡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데에는 결혼 전이긴 해도 저희 내조도 한몫했다고 생각했으니 남편은 실제로 그 당시 저를 자기 인생의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기에 남편의 걱정을 뒤로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어머님 아버님의 불만은 제 예상보다 훨씬 크고 잔인했어요.
양손 무겁게 소고기다 뭐다 해서 들고 갔는데 정말 식어 빠진 커피 한 잔 안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시댁에 머무른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온갖 욕과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면서 국가적 인재를 제가 고작 그깟 회사에 묶어두냐고 생각이 있냐 없냐, 선자리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그 좋은 자리들을 다 마다하더라. 처음엔 어머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식 안 아까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남편 별로라고 저한테 싫은 소리를 꽤나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생각하면서 참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당사자인 남편한테 대놓고 면박이나 무안을 주진 않으셨거든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이 결혼 안 할 테니 그만하시라 한마디 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냉장고로 가서는 제가 사간 선물 다 끄집어내서 챙겨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쫓아나오면서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저를 붙잡길래 지금 오빠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않냐. 오빠한테 실망이다. 오빠를 믿고 어떻게 사냐. 따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이 제 손목을 쥐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더니 어머님한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적당히 하셔야지. 지금 내가 뭐 별볼일 있는 놈이라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을 하시냐고요. 아버님이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치시니 남편이 아버님한테도 아버지도 정신 차리시라고 막말로 내가 지금 장가간다 하면 돈 한 푼 보태주실 수나 있냐고. 옆에서 듣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저렇게까지 싶을 만큼 퍼부서대는 남편을 보고 그건 또 그거대로 충격이었지요. 아무튼 그래도 남편이 제 말 한마디에 목에 핏대 세우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달라드는 걸 보니 한편으론 좀 마음이 놓였달까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친정엔 안 했고요. 그냥 저희 둘이 약속한 대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친정아버지께서 사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버지 소유의 빌라 건물이 있으시거든요. 근속연수 오래된 사원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계세요. 그 집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살 수 있게 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사회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들어와 살면서 둘이 돈 모아 나가라는 이야기였지요.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이었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신혼집이라고 리모델링까지 싹 해주셨기에 신혼의 재미를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도 제 흠을 잡기 바빴습니다. 저게 대릴 사이가 아니면 뭐냐면서 기껏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아들 하나 없는 집구석에서 그 아들 훔쳐갔다며 별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친정에 전하면 집안 싸움밖에 더 되겠냐 싶어서 친정의 말은 안 했지만 들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걸핏하면 당신 아는 부동산집 딸하고 결혼시켰으면 꼴랑 빌라살이 했겠냐는 둥. 그래도 자식 노릇 한답시고 명절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고 뭐 하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더니 제가 친정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할수록 어머님 아버님은 더 발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슬픈 건 남편도 점점 태도를 달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 딸인 것도 알았지만 저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와 제 사이의 약속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기고만장한 태도로 다른 직원들을 부리려 들더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던 건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 솔직히 저희 회사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보다 오래 일하신 어른들이 많으시고 경력으로도 비할 데가 못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대표라도 된 거라고 생각한 건지 한참 연배 높은 직원분들께도 반존대로 말을 하기가 일쑤였고 처음에 성실함은 온데간데 없이 남에게 일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니 제 낯이 다 뜨겁고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오죽하셨을까요? 결국 하루는 아버지께서 남편을 불러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는 분이 하시는 공장인데 거기 관리직으로 가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에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마음대로 자르시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어쩐다. 딴에는 법대 나왔다고 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처음엔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너무한다 싶었는데 남편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로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그날부로 우리 부부 사이도 끝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입만 삐죽거리고 더는 말을 안 하대요. 네, 그렇게 다른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귀신같이 알아채신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난리가 났지요. 잘난 자기 아들 데려다가 그 코딱지만한 회사에 붙잡아 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무슨 공장으로 보내냐고, 법대까지 나온 내 아들 공돌이 만드느냐고, 어찌나 수준 낮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지 정말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때는 어머님과 저도 목소리 높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 하시면서 장가갈 때 돈 한 푼 보태주신 거 있냐, 막말로 며느리 미워 안 해주셨다지만 솔직히 능력이 안 되시지 않냐, 그리고 그 미운 며느리가 주는 용돈의 선물은 잘도 받으시지 않냐,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냐고 저도 그동안 마음에 쌓인 말을 토해내며 마구해댔네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본색이 드러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나마 남편이 중재에 나서서 결국 유야무야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이 많이 상했지요. 그리고 한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냈어요.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남편 혼자 보냈고 제가 종종 따로 챙겨드리던 용돈도 당연히 끊었지요. 아마 생활비는 남편이 얼마씩 따로 보태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까진 간섭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무렵 남편과의 사이도 썩 좋지 못했는데 남편이 공장으로 이직을 한 이후로 저한테 걸핏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식으로 하소연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남편이 철이 없고 경우도 없다는 걸 알게 될수록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한 석 달이나 지났을까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어디다 말하기도 모함이다만 친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정아버지의 친구분이자 저희 남편이 이직한 공장의 대표님이 왔다 가시면서 난리가 났지요. 두 분이서 30분가량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정확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는 저희 남편이 너무 개차반이라서 당신 공장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공장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고 미안하지만 다시 저희 아버지더러 데리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친정아버지께서 거친 표현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어찌나 쪽팔리던지 환장하시겠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랑 남편을 앉혀두고는 남편더러 말해보라고 거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길래 저 친구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입 딱 다물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말이라도 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정말 저러다 쓰러지실라 싶을 정도로 얼굴이 벌겋게 돼서는 화를 내고 계시는데도 그냥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남편이지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등신 같은 인간아,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짓거리라고 저도 막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실수를 한 거지요.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도 앞에 어른들이 계신데 그렇게 말을 막 했으니,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그렇게 친정부모님 앞에서 한바탕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뭘 잘했다고 속이 타는지 냉장고 앞에서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데 그 꼴도 쳐다보기가 싫대요. 숨소리마저 듣기 싫을 정도였지요. 애도 없을 때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결심을 완전히 확고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어머님의 등장이었습니다. 공사는 구분해야 하니 이튿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는 일단 아버지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근할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침대에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정신줄을 놨구나 싶어서 발로 차서 깨울까도 싶다가 아침부터 기싸움하고 에너지 낭비하기도 싫어서 그냥 내버려두고 나왔네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 한 두세 시간이나 지났을까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남편도 같이 왔고요. 생각지도 못한 어이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은 것도 잠시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친정아버지가 먼저 사장실로 모시라 해서 그렇게 네 사람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네요. 이윽고 다 같이 자리에 앉자 어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다면서 앞으로 당신 아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되물으니 멀쩡한 남의 집아들 데려다가 이 가짜는 곳에서 일하게 만든 것도 서러운데 공장으로 보내더니 이젠 뭐 공장에서 나가라고 남의 아들 날개 꺾어놓고 할 말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자기가 치사해서 말은 안 했지만 서운했대요. 저보다 자기 직급이 낮은 것도 서운하고 월급도 적은 거 그리고 저는 회사차도 가지고 다니지만 자기는 차도 안 사주시지 않았냐. 듣고 있는데 유치하고 뻔뻔하고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그런 표정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솔직히 어떻게 딸이 회사를 물려받냐입니다. 결국에 사위인 자기 없이 일이 돌아갈 리가 없다나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처음에는 뻔뻔하고 염치가 없구나 싶다가 이내 남편의 욕심이랄까? 야망이랄까? 무섭고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셨나 봐요. 아버지께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남편더러 이렇게 이 회사를 욕심내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는 딸인 저한테 물려줄 거지? 사위인 너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시대요. 그리고 이 말에 어머님이 다시 한번 거의 발작을 하시더군요. 남의 집 아들을 데려다 평생 머슴살이를 시키려고 한 거냐 뭐냐? 막말로 남편이 진짜 회사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면 몰라요. 하지만 저희 남편 그나마 성실하고 착실해서 저희 아버지가 봐주신 거지 융통성 없고 일머리 없어요. 그러니 다른 직원들 죄다 같이 일하기를 꺼려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전후사정엔 전혀 관심도 없으셨고 그저 잘난 당신 아들이 저희 회사를 위해 무슨 대단한 희생이나 하는 것 마냥 억울해하실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해대는 헛소리를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남편더러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저보다 높은 직급과 연봉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걸 알 수 있도록 친정 아버지가 주변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회사차, 회사카드 다 자기한테 넘겨달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자 대표보다는 대표 와이프가 더 폼나지 않냐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자기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나 어쩐다나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그냥 데려가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해서 못 견디겠으면 어쩌겠냐고 어머님이 옆에 끼고 금이아오기야 사시라고요. 저는 남편의 요구사항 중 단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고 어머님의 그놈의 잘난 아들 타령도 더는 못 들어드리겠으니 제가 놔주겠다 했네요. 그제서야 남편도 어머님도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저더러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한 발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 농담 아니라고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친정아버지도 잘 생각했다고 이혼해버리라고 한마디 하시대요. 지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툭하면 지네 엄마나 오게 만들고 한심해서 더는 당신 사위로 두기 싫다면서 갈라서라 하시더니 곧이어 남편과 어머님을 당신 사무실에서 내쫓든 내보내셨지요. 이후로 지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하루는 저에게 매달렸다가 이튿날은 화를 내고 어디 정신이 아픈가 싶을 정도로 오락가락해댔지요. 그래도 결국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저더러 위자료 내놓으라고 해서 저야말로 고부 갈등으로 이혼 소송 걸기 전에 적당히 하시라 하고 어머님하고는 끝까지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면서 서로 끝을 봤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저는 법적으로 돌아온 솔로가 되었고 지금은 전에 없이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지요. 제 목표는 내후년에는 회사 규모를 2배 정도로 키우는 겁니다. 연애나 결혼은 당분간 전혀 생각 없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대학원을 가네마네 그러고 있나 본데 어휴 가던지 말던지 알게 뭐랍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런 정신머리의 마음가짐이면 뭘 해도 성공은 못할 거예요. 헤어지면 서로가 잘 되길 빌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는 심보가 고약한가 봅니다. 절 힘들게 하고 실망시켰던 만큼 그 앞길이 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